여러분 눈앞에 아주 튼튼한 금고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그 금고 안에는 무려 3천억 원의 현금이 고스란히 들어있고 갚아야 할 빚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서 이 3천억 원짜리 금고를 통째로 2,100억 원에 팔겠다고 제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할 기업, 바로 삼형전자의 이야기입니다. 증권 전문가 시각에서 봐도 이건 정말 기이한 현상이거든요. 회사가 가진 순수 현금보다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0억 원 가까이 낮게 거래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기업을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싼 게 다가 아니다. 그럼 뭔가 다른 무기가 있다는 뜻인가요? 네, 1968년에 설립되어서 반세기 넘게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를 만들어온 이 보수적인 제조업체가요, 지금 완벽하게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AI와 자동차 전장이라는 거대한 시장으로 뛰어드는 결정적 변곡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금고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런 변화가 가능한지부터 바로 파헤쳐보죠. 삼형전자의 주력 제품이 콘덴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입니까? 삼형전자 매출 구조를 보면 이 콘덴서 완제품이 약 87%를 차지합니다. 콘덴서는 쉽게 말해서 전기를 잠시 저장했다가 필요한 만큼만 안정적으로 방출해주고 불필요한 노이즈를 걸러주는 핵심 수동 소자입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가장 전통적인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입니다. 두 번째는 액체 전해질 대신 전도성 고분자를 사용해서 수명을 극대화한 고체 콘덴서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할 세 번째 핵심 무기가 바로 하이브리드 콘덴서입니다. 그러니까 콘덴서가 전자기기 안에서 전기의 흐름을 통제하고 과부하를 막아주는 일종의 미니댐이나 충격 흡수 장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전기차나 자율주행 관련 뉴스를 보면 항상 그 MLCC, 그러니까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최고라는 기사만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MLCC가 워낙 유명하긴 하죠. 왜 삼형전자는 MLCC 대신 굳이 이 하이브리드 콘덴서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는 겁니까? 단순히 가격이 더 싸서 그런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내부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여름의 폭염부터 한겨울의 혹한까지 엄청난 온도 변화를 견뎌야 하고요. 주행 내내 엄청난 물리적 진동이 발생합니다. 차 안은 뭐 거의 극한 직업이죠. 진동도 심하고 열도 엄청나게 나고요. 네, 그런데 기존에 쓰이던 MLCC는 세라믹, 즉 도자기 재질이라서 이런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미세하게 금이 가는 크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부품이 깨지면 곧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도자기로 만든 댐이 지진을 만나면 쩍쩍 갈라지는 것과 같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하이브리드 콘덴서입니다. 기존 전해 콘덴서의 안정성과 고체 콘덴서의 저발열, 고특성을 싹 섞어 놓은 건데요. 액체와 고체를 혼합한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설령 내부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결함을 메우는 일종의 자가치유 능력을 발휘합니다. 와, 스스로 치유하는 댐이라니. 메커니즘이 확 이해가 됩니다. 진동 흡수력도 훨씬 뛰어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환경을 버텨야 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이나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 AI 데이터 센터 서버용으로 기존 부품들을 훌륭하게 대체하면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최상위 하이브리드 댐을 만드는 게 삼형전자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시장에서 주로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일단 국내 시장만 보면 삼형전자가 수십 년간 점유율 35에서 40%로 부동에 이릅니다. 직접적인 라이벌은 삼화전기 정도죠. 하지만 글로벌로 나가면 전형적인 샌드위치 구도에 갇혀 있습니다. 샌드위치라면 윗동네 아랫동네에 꽉 막혀 있다는 거잖아요. 네, 하이엔드 프리미엄 시장은 파나소닉이나 니체콘 같은 일본의 거인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아래에서는 지앙아이, 레런 같은 중국과 대만 업체들이 무서운 가성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압박이 장난이 아닐 텐데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50년 넘은 한국 기업이 그 샌드위치 사이에서 으스러지지 않고 1위를 지켜내는 어떤 해자가 도대체 뭡니까? 두 가지 압도적인 방어막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직 계열화입니다.
남들이 원재료를 사와서 조립만 할 때 삼형전자는 평택 공장에서 콘덴서의 핵심 자재인 전해핵과 알루미늄 포일을 직접 만듭니다. 아, 재료부터 통제하니까 중국의 저가 공세에도 마진을 확실히 방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방어막은 기술 독립입니다. 자체 설립한 삼성연구소를 통해서 그동안 전량 일본 수입에 의존하던 하이브리드 콘덴서용 전해액을 자체 개발해서 국산화해냈습니다. 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싹 다 혼자 해먹는 구조군요. 그럼 이걸 주로 누구한테 파나요? 과거에는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과거엔 삼성이나 LG전자의 백색 가전이 핵심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마진이 훨씬 높은 삼성전자 반도체 SSD용으로 납품을 확대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국내외 자동차 전장 부품사들로 고객사가 진화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확 고급화됐네요. 네, 특히 삼형전자의 최대주주가 지분 33.4%를 가진 글로벌 1위 콘덴서 기업 일본 케미콘입니다. 이 거대한 우군의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서 전체 매출의 약 75%를 수출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즉 환율이 오를 때 환차익을 톡톡히 보는 구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완벽합니다. 기술 자립했고 마진 높은 고객사로 넘어갔고 수출도 잘하고. 그런데 만약 지금 여러분이 투자 앱을 켜서 삼형전자의 2025년 4분기 실적을 찾아보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숫자가 좀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요. 단기순이익이 무려 마이너스 74억 원입니다. 완전한 어닝 쇼크 아닙니까? 저도 자료를 보면서 여기서 멈칫했거든요. 수치만 보면 흠칫할 수밖에 없죠. 사실 3분기까지만 해도 상황은 꽤 좋았거든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누적 매출이 7% 정도 줄었는데도 고정비를 확 줄여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20%나 늘었단 말이에요. 네,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이었잖아요. 그런데 4분기에 갑자기 매출액은 344억, 영업이익은 5, 6억 원 수준으로 겨우 턱걸이를 하더니 순이익에서 74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때려맞은 겁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흔히 기업들이 이걸 빅베스라고 부르잖아요. 목욕제게 하듯이 장부상의 묵은 때를 확 밀어버렸다면서요. 네, 그렇죠. 선제적으로 손실을 반영하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면 빅베스라는 건 결국 우리가 그동안 안 팔리고 썩어가던 재고를 숨기고 있다가 이제야 실토합니다. 이런 실패의 포장지 아닙니까? 본업 경쟁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닌지 어떻게 확신하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실적 부진을 감추려고 빅베스라는 단어를 남용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삼형전자의 경우는 재무상태표랑 현금 흐름표를 교차 검증해보면 결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이 회사가 4분기에 장부상 대규모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한 해 동안 실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순수 현금 흐름, 즉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무려 301억 원 플러스 흑자였습니다. 아, 회계상 손실 처리일 뿐이지 회사 통장으로는 계속 막대한 현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는 뜻이군요. 네, 게다가 부채 비율을 보세요. 고작 4.3%입니다. 이건 사실상 무차입 경영이고요. 유동부채를 다 덮고도 남는 유동자산이 3,835억 원이고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만 자그마치 3천억 원을 쥐고 있습니다. 빚은 없고 지갑은 아주 빵빵하네요. 그러니까 이번 빅베스는 돈이 없어서 피를 흘린 게 아니라 2026년에 예정된 거대한 사업 재편을 앞두고 불필요한 노후 재고랑 자산 가치 하락분을 미리 장부에서 털어낸 아주 계획적인 외과 수술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부실을 미리 털어내면 앞으로 감가상각비나 고정비 부담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장부를 가볍게 비워냈다. 그럼 2026년에 도대체 뭘 하려고 그 빈 공간을 만든 겁니까? 바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극적인 다각화입니다. 삼형전자는 아비코전자 그리고 최대 주주인 일본 케미콘과 손잡고 합작법인 SNH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 하나만 열심히 팔았다면 이제는 MLCC, 인덕터, 저항기까지 다루는 종합 전자부품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부품 하나를 낱개로 팔던 회사가 뷔페처럼 다양한 부품을 세트로 구성해서 패키지로 납품할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 부품 저 부품 따로 사는 것보다 한 번에 묶어서 사는 걸 훨씬 선호할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고객사와의 협상력이 완전히 달라지죠. 생산 라인의 재편 과정을 보면 이들의 의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생산 라인도 바꾸고 있나요?
네, 마진이 낮은 범용 콘덴서를 만들던 포송 공장 일부 라인은 과감히 축소하고 중국 청도 공장으로 다 넘겨버렸습니다. 대신 본사인 성남 공장은 머더 팩토리로서 하이브리드 콘덴서와 AI 서버용 전장 라인으로 전면 교체하고 증설 중이죠. 과거에 백색 가전에 들어가는 저마진 부품을 박리담회로 팔던 다이소식 모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마진이 빵빵한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라는 VIP 라운지로 타겟을 완전히 옮겼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돈 안 되는 건 덜어내고 돈 되는 미래 산업에만 생산 능력을 집중하는 아주 스마트한 효율화를 끝마친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3천억 현금 부자에 장부도 깨끗하게 치웠고 AI와 전장 부품이라는 끝내주는 모멘텀까지 장착했다. 그럼 당장 사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가장 충격적인 숫자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도대체 얼마에 거래되고 있습니까? 경쟁사들, 즉 피어그룹하고 직접 비교해보면 삼형전자가 얼마나 극단적인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이 섹터 대장주인 사마콘덴서는 시가총액이 5,200억 원 수준이고 자산 대비 주가를 보여주는 PBR이 1.8배입니다. 라이벌인 사마전기는 시총 2,800억 원대에 PBR이 무려 3.0배에 달하죠. 삼화전기는 3배나 받나요? 엄청난 프리미엄이네요. 그럼 삼형전자는요? 현재 시가총액이 겨우 2,100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고에 쌓아둔 순연금이 3천억 원인데 시총이 2,100억이에요. PBR은 고작 0.4배입니다. 와, 0.4배요? 경쟁사들이 1.8배, 3배를 받을 때 삼형전자는 회사를 통째로 사서 폐업해도 1,000억이 남는 가격에 거래되는 거네요. 다른 회사들이 번쩍이는 신형 스포츠카라면 삼형전자는 최고급 엔진을 달고도 지금 타이어 값에 팔리고 있는 셈입니다. 진짜 미스테리한 수치죠. 시장 참여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가치 함정 아닙니까? 회사가 돈은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는데 주주들한테 배당을 찔끔 주고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대주주가 아주 보수적인 일본 기업이라면 사실상 그 3천억 원짜리 금고는 안에서 꽁꽁 잠겨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밖에서 쇠망치로 그 문을 부수지 않은 이상 평생 0.4배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삼형전자가 수십 년간 시장에서 소외되었죠. 매년 주당 300원 수준의 짠물 배당만 고집하면서 자본 배분을 방치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견고했던 가치 함정의 문을 부수기 위해서 드디어 쇠망치를 든 플레이어가 등장했습니다. 쇠망치요? 누가 망치를 들고 나타났습니까? 2026년 3월 행동주의 펀드인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삼형전자를 정주준했습니다. 이들이 회사의 비효율적인 자본 배치를 매섭게 비판하면서 잉여 현금 중 3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해라 이렇게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독립적인 감사 선임까지 안건으로 올리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 와,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현금 곳간이 드디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열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터진 거군요. 맞습니다. 강력한 촉매제가 작동을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거 전형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닙니까? 국내 행동주의 펀드가 33.4% 우호 지분을 쥔 일본의 거대 파트너사를 상대로 표대결에서 이길 수 있나요? 게다가 보통 주가가 좀 오를 것 같으면 대규모 주식 물량이 쏟아져서 상승을 억누르는 오버행 리스크도 항상 문제잖아요. 바로 그 오버행 리스크 부분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삼형전자를 매력적인 타겟으로 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삼형전자는 오버행 리스크가 완벽히 제로입니다. 무차입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되어서 시장에 쏟아질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단 한 주도 없습니다. 매도 폭탄이 애초에 없군요. 네, 게다가 33.4%를 가진 일본 케미코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펀드가 아니라 반세기를 함께한 전략적 파트너잖아요. 주가가 좀 올랐다고 지분을 시장에 던질 이유가 전혀 없죠. 아, 그렇겠네요. 대주주 물량은 그냥 꽉 잠겨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만약 차파트너스 요구대로 회사가 300억 원어치 자사주를 사들여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대주주 지분이 묶여 있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까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주가가 작은 매수세에도 탄력적으로 튀어오르는 이른바 품절주가 될 가능성마저 안고 있는 겁니다. 하방은 PBR 0.4배라는 콘크리트로 막혀 있고
상방으로는 AI 전장부품사라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환원 요구라는 폭발적인 촉매제까지 붙었네요. 네, 아주 흥미로운 구간에 진입한 거죠. 자,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100% 안전한 베팅은 존재하지 않죠.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매수 버튼에 손을 올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냉정하게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전문가님, 시장이 두려워하는 진짜 리스크는 뭡니까? 철저하게 4가지 위험 요인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기 리스크는 당장 다가오는 3월 27일 주주총회 표대결입니다. 사측이랑 행동주의 펀드가 맞붙는 날이군요. 네, 만약 사측이 그 강력한 우호 지분을 무기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막아내고 주주 환원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밸류업을 기대하고 들어왔던 실망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충격도 크겠네요. 두 번째 리스크는요? 두 번째는 펀더멘털 리스크, 바로 전방 산업의 침체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현상, 즉 캐즘이 장기화되거나 AI 투자 속도가 꺾인다면 회사가 돈을 쏟아부어 짓고 있는 하이브리드 콘덴서 라인의 가동률이 떨어져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겠죠. 기껏 공장 다 지어놨는데 물건 사갈 사람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가장 큰 우군이라고 했던 대주주 1번 케미콘과의 관계도 사실 양날의 검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우신데요. 그게 세 번째, 대주주 의존도 리스크입니다. 글로벌 판매망을 타는 건 분명 좋지만 만약 케미콘 본사의 사업 전략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들이 하이브리드 콘덴서 자체 생산 비율을 확 늘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형전자 물량을 안 받아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삼형전자의 글로벌 수출길이 막히고 영원히 종속된 하청기지라는 디스카운트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리스크는 뭡니까? 마지막은 환율 리스크입니다. 수출 비중이 무려 75%잖아요. 만약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로 인해서 원화가 강세, 즉 환율이 하락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원화로 환산되는 이익이 깎여나가는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표대결 패배, 전방 수요 둔화, 대주주 종속 리스크, 그리고 환율 변동성까지 아주 냉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삼형전자에 대한 딥다이브를 마무리해볼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살펴본 삼형전자는 PBR 0.4배라는 현금으로 가득 찬 금고를 반값에 파는 듯한 극단적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저마진 가전부품을 덜어내고 고마진의 AI와 전기차 전장 부품으로 비즈니스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과감한 체질 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행동주의 펀드의 거센 주주 환원 압력이라는 강력한 망치질이 더해지며 굳게 닫혀있던 가치 함정의 문이 열리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십 년간 빚없이 보수적인 경영 기조를 유지하며 튼튼한 성벽을 쌓아왔던 한국의 전통 제조업체들. 이들은 이제 단순히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을 넘어선 거대한 파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생존을 위해 AI와 친환경 시대의 첨단 부품으로 진화해야 하는 기술적 적응의 파도가 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창고에 쌓아둔 현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라는 자본시장의 뼈아픈 재무적 진화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삼형전자가 이 거대하고도 날선 두 파도를 뚫고 나가는 궤적은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 곳곳에 여전히 웅크리고 있는 수많은 현금 부자 고인물 기업들이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도 흥미로운 예고편이 될 것입니다.